우리 선생님들하고 재밌는 게임 하나를 하겠습니다. 사고 실험을 하나 할 건데요. 이거는 중요하다기보다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갖고 있는 전기 혹은 어떤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랄지 에너지에 관한 잘못된 컨셉으로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거를 한번 좀 알려드리고 맥스웰 방정식으로 또 다시 가려고 합니다. 하나 한번 풀어볼게요. 이건 사실 제 유튜브가 아니라 유튜브 중에서 이제 이런 걸 다루는 유튜브가 하나 있는데 굉장히 좀 논란이 됐던 유튜브 내용인데요. 근데 저는 그 논란에 빠지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의미를 한번 이해를 해보자는 뜻에서 한번 사고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전선이 있습니다. 전선이 있어요. 굉장히 길다고 생각을 할까요? 여기는 전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쪽에 전구가 하나 있고요. 여기 소위 배터리가 있죠. 배터리, 전기를 우리가 전원 장치가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여기 스위치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1m입니다. 스위치하고 전구까지의 거리는 1m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한히 넓어서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입니다.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는 지구에서 달로 가기까지의 거리의 한 반 정도 되나요? 네, 그 정도 되는 굉장히 긴 전선이 이렇게 있고요. 전류는 이쪽이 양극이니까 이렇게 흐르겠죠. 전하는 반대로 흐르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긴 거리죠. 굉장히 긴 거리에 도선이 있고 전원 장치가 있는데 여기다 스위치를 딱 켜는 순간 여기 전구에 불이 들어올 건데 얼마의 속도로 전구에 불이 들어올까요? 예를 들면 이걸 딱 스위치를 켜는 순간 전구에 불 들어올 때까지 1초 혹은 2초 혹은 0.5초 혹은 1m 빛의 속도 1m 1m 오버 빛의 속도 1, 2, 3, 4 중에 답은 뭘까요? 이게 이제 다른 어떤 유튜브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사고 실험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뭐 이게 맞다 틀리다 뭐 여러 얘기가 있는데 맞다 틀리다는 저는 관심이 없고 어떤 이야기를 이 유튜브를 만드신 분이 하시려고 하시는지는 쉽게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갖고 1m,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하프 빛의 속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빛의 속도가 가는 거리가 요 반일 거 아니에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빛의 속도가 1초 동안 가는 거리니까 요거는 반 가는 거리겠죠. 그리고 1m를 지나서 이렇게 가서 얘한테 전류가 통해서 빛이 켜질 것인가, 전구가 켜질 것인가 이런 문제인데 답은 뭐냐면 얘죠. 1 오버 빛의 속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스위치를 딱 켜는 순간 빛의 속도로 날아가서 이 전구가 불이 켜진다는 거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하가 바뀌고 전자가 이동을 해서 전류가 통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무슨 말이냐? 여기서 이렇게 스위치를 켜면 전자가 이동할 거 아니에요. 전자가 이동할 거 아닙니까? 그 전자가 이동하는 속도에 따라서 전원 장치에서 공급된 어떤 에너지가 뭐 전구든 어디든 공급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일례로 남한강 수력발전댐에서 만들어진 어떤 일렉트로마그네틱 에너지가 저희 집에 있는 콘센트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리죠? 그 전자가 다 이동합니까? 이렇게 막 전봇대에 있는 전선을 통해서 막 이동하나요? 이동해가지고 막 이렇게 여기까지 우리 집까지 오나요? 그 예전에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전선에 당구공 같은 애들이 이렇게 있고, 그죠? 여기서 당구공으로 빵 치면 여기 마지막 당구공만 딱 튀어나온다. 그래서
전류를 통해서 에너지가 전달된다. 뭐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거짓말이라는 거죠. 이 유튜브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렇게 이동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이런 도선 장치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면 벌써 이거 키기 전에 차지의 변화가 생깁니다. 일렉트릭 차지의 변화가 생겨요. 일렉트리컬 차지가 득달같이 변화합니다. 플러스 전화와 마이너스 전화가 네거티브, 포지티브 차지가 득달같이 변화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스위치를 딱 닫는 순간 빛의 속도로 전자기장이 펼쳐집니다. 전자기장이 펼쳐져요. 이게 막 이렇게 일렉트론이 막 이동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딱 켜는 순간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가 빛의 속도로 이 공간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스위치를 킨 쪽, 배터리가 있는 쪽, 그리고 전구가 있는 쪽에도 전부 다 전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그 전자기장이 가리치는 방향은 최단거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원래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포인팅 벡터라고 합니다. 스펠링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포인팅 선생님, 이 사람 이름인데요. 포인팅 선생님 그걸 따서 이거 뭐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맞는지도 모르겠네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1/에 입실론 제로, 그다음에 일렉트리컬 필드의 그다음에 자기력 필드를 곱한 값으로 표시되는 이 포인팅 벡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가 가리치는 최단거리의 곳으로 전자기장이 쫙 펼쳐져요. 그러니까 이 각 도선에서는 다 포인팅 벡터가 있고 그 포인팅 벡터는 얘를 가리치고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쪽에선 이쪽으로 가리치고 있고 스위치를 딱 여는 순간, 닫는 순간 전자기장이 펼쳐지고 그 전자기장의 어떤 필드에서 에너지가 직접 빛의 속도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딱 키면 아무리 먼 거리에 있어도 이게 빛이 1초 동안 가는 거리니까요. 1m를 빛의 속도로 달렸기 때문에, 그죠? 1/light of speed, speed of light의 속도로 빛이 전구가 켜지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우리들한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우리가 예를 들면 써마지라고 하는 기계를 사용한다고 하시고 여기 이렇게 그라운드 패치를 달죠. 그라운드 패치를 달고 여기서 핸드피스로 우리가 에너지를 빡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그라운드 패치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 것이냐.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전자들의 흐름이 에너지를 다 촘촘히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면 밤새죠. 왜? 전자는 도선, 그러니까 금속의 도선에서도 1조 동안에 0.1mm 간다고 돼 있어요. 굉장히 늦게 가는 것 같죠? 물론 전자가 워낙에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얘 1옴스트롱이잖아요. 잘해봐야. 얘 전자의 크기를 잴 수는 없죠. 전자는 1옴스트롱 안에 있는 밀입자인데 이 정도 되는 애가 1초 동안 0.1mm 가면 되게 많이 간 건데 예를 들면 남한강에서 우리 집에 있는 콘센트까지 오를 때까지 그걸 전자가 이동한다고 생각하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기 장으로 빛의 속도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전선과 전선이 끊겨 있어요. 전선과 전선이 끊겨 있으면 어때요? 이거 건너가야 되죠. 여기 공간이 비어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건너가야 된다. 도약해야 되거든요. 이거 도약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써마지를 우리가 여기 그라운드 패치를 달아놓고 여기서 딱 이렇게 쏘게 되면 빛의 속도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라운드 패치를 여기 쏘는 곳으로부터 30cm 뒤에다가 붙인 거랑 저기 1m 아래다가 붙인 거랑 그라운드 패치를 붙인 거랑 좀 달라지죠. 전자기장의 거리가 좀 달라집니다. 그 거리가 달라지는 것만큼 에너지 값도 좀 변할 수 있어요. 그건 좀 이따 나중에 나오면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고 실험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전자기장이 펼쳐지면 에너지는 포인팅 벡터가 가리치는 방향으로 빛의 속도로 날아간다. 그런 점 알 수 있고
그래서 이 유튜브 내용이 이렇게 사고 실험을 했는데 이게 왜 난리가 났냐? 뭐 물리학 하시는 분들이 난리를 치고 뭐 반론을 제기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빛의 속도로 전자기파가 날아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왜 난리가 났냐? 자, 이 속도, 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1/3, 1m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미터를 빼먹었거든요. 이 유튜브에서. 그래서 미터를 빼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속도가 1/3면 빛의 속도보다 훨씬 작잖아요. 그럼 빛의 속도는 우주에서 제일 빠르고 광속은 불변의 법칙인데 야, 이 빛의 속도보다 더 짧은 순간으로 이거 날아갈 수 있어? 그런 거죠. 그걸 표현한 게 아니라 1m. 1m를 빛의 속도로 날아갔다. 결국 빛의 속도로 날아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난리 났던 게 뭐 야,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게 이 세상에 있단 말이야부터 해가지고 두 번째는 그럼 정보가 이렇게 빨리 날아갈 수 있냐? 뭐 새로운 물리학을 쓰는 거냐 해서 막 공격하는 유튜브들이 막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결론은 이제 잠잠해졌죠. 왜?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런 게 아니라 돌아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도선을 따라서 전자의 흐름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이렉트로 간다. 포인팅 벡터를 통해서 바로 간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고 전자기장이 펼쳐지면 늘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 네. 에너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 저희 에너지홀릭스를 사랑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좀 전자기장에 대한 생각을 전자의 흐름으로 이해를 좀 하지 말아달라. 네. 제가 처음에 에너지홀릭스 첫 편에서 빛은 전자기파입니다라고 했더니 저한테 전화가 엄청나게 왔어요. 왜? 의사 선생님들이 빛이 전자기파라는 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전자기파라고 했더니 뭐 말도 안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전류가 뭐 이런 식으로 흘러서 가는데 이런 식으로 흘러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전자기파면 뭐 어떻게 되냐 막 이런 얘기하시고 전류의 정의가 뭐냐 저한테 막 질문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전자기장에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가 만들어지면 빛의 속도로 이동한다. 에너지는.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나이 50 먹어서 이게 뭔지 모르겠다.